인도 비하르의 중심부 가야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언뜻 보면 전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언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바르라고 불리는 이 언덕은 평범한 바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화간감으로 된 거대한 단일 암석으로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돌 중 하나입니다. 석영, 장석, 운모가 결정체로 뭉쳐 있으며 모수 경도는 7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요새에 누군가가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입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기하학적인 사다리꼴 모양의 절단면으로 그 날카롭고 정확한 모양은 마치 끌로 만든 것이 아니라 레이저로 자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문턱을 넘어서면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겉모습이 소박하고 거칠어 보이는 것이 의도적인 속임수, 즉 귀중한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한 껍데기임을 알게 됩니다. 바라바르 동굴은 자연적인 의미의 동굴이 아닙니다. 물이나 바람에 의해 침식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들로 그 완벽함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시대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화간감 가공의 기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이아몬드 팁과 정교한 기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진짜 이상한 점은 이 모든 작업의 논리적 부조리함입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철제끌과 무한한 인내심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2200년이 넘는 옛날에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물질적 증거 앞에서 고대 기술에 대한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물리 법칙과 상식까지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어떻게 했는가 뿐만 아니라 왜 했는가입니다. 철기 시대로 분류되는 그 시대에 누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화간감을 거울처럼 매끄러운 표면과 광학 실험실에 버금가는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음향 공명실로 변형시킬 수 있는 공학적 지식과 도구들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이런 규모의 진정한 기술적 화석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 역사적 논의의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라바르 언덕 지하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고고학 유적지 탐험뿐 아니라 과거에 대한 확신을 해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라바르 동굴의 공식적인 연대 측정은 오직 하나의 불확실한 근거, 즉 일련의 비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비문들은 브라미 문자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방을 아지비카 수행자들에게 기증한 것이 아쇼카 황제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기원전 250년경입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비문이 이 유적의 연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결정적인 증거가 벽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첫 번째 거대한 역설로 변하게 됩니다. 그 대비는 충격적이며 논리적으로 거의 모욕적입니다. 그 글씨들은 조잡하고 얕게 새겨져 있으며 글자 모양도 불규칙하고 강역도 불확실합니다. 마치 급하게 낙서한 것처럼 보이며 그 아래 받침대와는 극명하게 어울리지 않는 나중에 추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벽은 단순히 매끄러운 것이 아니라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광이 나도록 연마되어 있습니다. 거울처럼 빛과 이미지를 수정처럼 선명하게 반사하는 마감 처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마우리아 광택으로 그 기술은 전해지지 않고 사라져버려 다시는 재현되지 못한 상징적인 마감입니다. F1 자동차의 차체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표면의 탄소 섬유는 클린룸에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연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체의 제작을 문의 못으로 서툴게 이름을 새긴 사람의 작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완벽한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그토록 형편없는 품질의 서명을 남겼다는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광택 처리 자체가 기술적인 수수께끼입니다. 현미경 분석에 따르면 그 과정이 단순한 마찰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기술은 화간감 매트릭스에서 더 부드러운 결정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더 단단한 결정은 긁히거나 손상되지 않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히 미세한 허용오차 수준으로 평평한 표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에는 화학적 또는 열적 제어 공정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도 건축사의 귀를 멍하게 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예시도 없고 견습 기간도 없으며 덜 완벽하게 연마된 실험용 동굴도 실험적인 건설 현장도 없습니다. 바라바르 동굴은 아무런 전조 없이 성숙한 산물로 이미 기술적으로 최대치에 도달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허 한만이 남습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물질적 증거와 일치하는 결론은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아쇼카는 거의 확실하게 이 방들을 건설하지 않았으며 이미 고대에 존재했고
그의 시대에도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힘과 신비로움을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보호자들에게 헌정하며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서명은 의도치 않게 그가 원래의 설계와 무관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로마스 리시 동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부 정면은 마우리아 조각의 걸작으로 그 시대의 목조 구조물을 모방한 정교하게 장식된 아치입니다. 아쇼카의 장인들은 기존 구조물에 자신들만의 양식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그 지역의 존재를 각인시키려 했던 분명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웅장한 문턱을 넘어서면 우리는 기술적 무력함을 고백하는 듯한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부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며 거대하고 거칠게 미완성된 공간으로 벽은 대충 다듬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중단된 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쇼카의 사람들이 외관을 장식할 예술적 능력은 있었지만 그것을 재현할 아이디어도 도구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방들의 내부적 완벽함, 바라바르 방들의 시각적 모습이 당황스럽다면 그 음향적 경험은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끕니다. 이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소리를 조작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이자 기계로 그 원리를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잘 보존된 수다마 동굴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손뼉을 쳐보면 뚜렷하고 건조한 메아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듣게 됩니다. 처음 나는 소리는 포착되어 증폭되고 곡선벽을 따라 구르는 밀도 있고 지속적인 음파로 변해 마치 끝없이 여러분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점에서는 잔향 시간이 50초를 넘기도 하는데 이는 12초와 비교하면 거의 비현실적인 수치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과 비교하면 세계적 음향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환경에서는 인간의 말소리가 빠른 주파수 변화 때문에 순식간에 이해할 수 없는 소음으로 변해버립니다.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순수한 소리나 단선율의 노래, 한 음으로 부르는 만트라는 완전히 변형됩니다. 목소리는 분해되고 증폭되며 자기 자신과 겹쳐져서 연주자 자신이 만들어내지 않은 배음과 비트를 만들어냅니다. 동굴이 마치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는 듯합니다. 이곳들은 조용히 명상하는 방이 아니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능동적인 공명기였습니다. 기하학, 완벽하게 곡선으로 된 벽, 돔 형태의 천장, 직각이 없는 구조와 물리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매끄럽게 연마된 표면이 소리의 파동을 거의 흩어짐 없이 반사하여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 즉 정상파를 만들고 음향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데 모아집니다. 현대의 심리음 향학과 고고음 향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90에서 120Hz 사이의 특정 저강도 음향 주파수가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주파수는 알파파와 세타파 뇌파와 동기화되며 깊은 이완 상태, 창의성, 심지어 신비로운 경험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은 몰타의 알사플리엔 지하묘지나 아일랜드의 일부 고인돌과 같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수수께끼의 거석 유적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명 주파수가 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라바르의 형태, 연마, 그리고 음향은 각각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기술을 이루는 상호 의존적인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 기술은 감탄을 받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물질, 진동, 그리고 인간의 의식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의 위대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적 세부 사항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벽들은 수직이 아니라 약 3도 정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리의 반사를 변화시키는 의도적이고 복잡한 선택입니다. 천장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반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벽과 천장 사이의 이음새에는 곡률 방향이 없고 마치 조각된 것이 아니라 찍어낸 것처럼 날카로운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눈대중이나 대충에서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아니며 설계와 측정,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극도로 미세한 오차 범위를 요구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시야를 넓힐 때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기술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서명, 상표와도 같습니다. 4,000km 떨어진 곳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 이집트에서 말이죠. 사카라의 세라핌 지하 터널로 내려가 봅시다.
암석을 파만든 벽감 안에는 25개의 거대한 일체형 석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수완 화관감, 일부는 더 단단한 디오라이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은 파라오를 위한 석관이 아니라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신성한 황소를 위한 석관입니다. 하지만 이 석관들의 특징은 이러한 설명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게가 첫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각 석관은 60톤에서 80톤에 달하며 여기에 20, 30톤에 이르는 뚜껑이 추가됩니다. 이 거대한 석관들은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를 운반한 뒤 이 좁은 지하 통로에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내려지고 조작될 수 있었을까요? 만족스러운 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바로 그 가공 방식이 바라바르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내부와 외부가 완벽히 평평하고 거울처럼 반질반질하게 연마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덤과 같은 엔지니어들이 정밀 측정 도구로 실시한 테스트 결과 내부와 외부 모두 완벽한 90도각을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어떠한 오차도 없이 말이죠. 내부 모서리의 곡률 방향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기계공들도 컴퓨터 수치 제어, 밀링 머신으로도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디테일입니다. 탱크만큼 무거운 뚜껑들이 상자에 아주 정밀하게 맞물려서 마치 밀봉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라바르에서처럼 말이죠. 이 상자들 중 일부에 새겨진 몇 안 되는 상형 문자는 그것들이 새겨진 물체의 완벽함에 비해 현저하게 조악한 품질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마치 나중에 덧붙여진 라벨처럼 사후에 추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경석 가공 기술, 겉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동일한 기하학적 정밀도, 품질이 떨어지는 명각을 통한 후대의 동일한 소유권 주장 방식, 그리고 동일한 거울 같은 마감 처리까지 모두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공식적으로 수세기의 역사가 다른 두 문화가 똑같은 기술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이렇게 이례적이고 첨단의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리고 왜 두 문화 모두 그 기술을 잊어버렸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의 문제는 아무리 강력하고 조직적이었다 해도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바라바르와 같은 작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진화적 과정이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알려진 모든 다른 마우리아 건축물은 벽돌과 나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석조 작품들은 예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기술적으로는 이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이 기술은 예고 없이 나타나 절정에 이른 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복제, 개선, 사용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급진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일관성 있는 설명은 바라바르가 유산, 즉 전 세계적으로 존재했으나 잊혀진 문명의 살아남은 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명의 기술적 흔적이 지구 곳곳에서 특정 지점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사카라에 있는 세라품에는 신비로운 석관들이 있습니다. 몰타의 커석 신전에는 음향 효과가 뛰어난 방들이 있고 푸마의 H자형 블록들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푸마 푼쿠에는 1mm의 홈이 있고 페루의 삭사이와만에는 거대한 석벽이 있습니다. 심지어 레바논의 바알베크 신전에 거대한 기초석들도 있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예술적 양식이 아니라 가공 기술이 특징입니다. 조용하고 익명의 기술로 설계도도 설명서도 도구도 남기지 않았으며 오직 완성된 작품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잊혀진 인류 역사의 한 장을 말해주는 기술적 화석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철제끌, 나무망치, 연마용 모래에 대해 말하는 학계의 설명은 단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화강감은 모스 경도계에서 7의 경도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의 단조철은 겨우 3에 불과했습니다. 화강감의 철제끌을 사용하는 것은 버터 나이프로 강철판을 자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도구만 망가지고 돌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모스 경도계에서 7의 경도를 가진 석영 같은 모래로 마모 과정을 수십 년 동안 계속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표면을 다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하학적 정밀도나 뚜렷한 내부각, 복잡한 3차원 곡선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가공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제조 공정이든 특히 타격이나 마찰에 기반한 수작업 방식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미세한 긁힘, 동심원 모양의 선, 도구가 남긴 반복적인 패턴 등이 그것입니다. 바라바르의 벽과
세라핌의 석관 표면은 이러한 흔적이 거의 완전히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 표면은 균일하고 거의 유체처럼 보입니다. 마치 물질이 강한 기계적 작용으로 제거된 것이 아니라 더 미묘한 과정을 통해 부드러워지거나 용해되거나 기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공상과학처럼 들릴 수 있는 가설들을 탐구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물리적 증거에 의해 즉시 반박되지 않는 유일한 가설들입니다. 초음파를 기반으로 한 기술로 암석의 결정 구조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표면층이 분리되도록 빠르게 가열하고 냉각하는 기술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막 탐구하기 시작한 소노루미네선스와 같은 화학적 또는 진동적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 기존의 설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나온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발전된 도구나 기계가 존재했다면 그것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라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불안한 답은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도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 기술은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물리학 진동, 공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라바르는 고립된 이상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패턴의 일부입니다. 그 조각들이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퍼즐과도 같습니다. 모든 퍼즐처럼 이 퍼즐도 조각을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글자가 아닌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사다리꼴 입구, 바로 이 사다리꼴 입구의 디테일이 바라바르에서 시작해 이집트로 이어지고 다시 페루의 산악지대에서 거의 집착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건축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엔지니어링 매뉴얼의 대표적 서명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따랐던 건축 프로토콜처럼 보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단일한 세부 사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지시합니다. 항상 화관감이나 섭로감처럼 가장 단단하고 다루기 힘든 돌을 선택합니다. 이 돌들은 대규모로 기하학적인 정밀도로 가공되어 현대의 도구로도 복제하기 힘든 평평한 표면과 완벽한 각을 만들어냅니다. 이 돌들은 거울처럼 반짝일 때까지 연마되며 도구의 흔적조차 지워질 정도로 매우 정교한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거대한 구조물로 조립되며 그 무게는 오늘날에도 극복하기 힘든 물리적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진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밀폐된 음향실, 100톤에 달하는 무거운 빈 상자들 말이죠. 이러한 기술적 접근의 일관성과 불가능에 가까운 업적의 반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을 초월한 공유된 지식의 증거가 됩니다. 마치 이름 없는 동일한 기술자 집단이 먼 옛날에 활동하며 이 구조물들을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유일하고 조용한 증거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우리에게 일련의 우연과 거의 기적에 가까운 업적들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철기시대 인도의 장인들이 오늘날 우리도 힘들어할 정도의 정밀함으로 화관감을 파내기로 우연히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들의 음향 특성이 현대 실험실에 버금갈 정도로 뛰어난 것도 우연히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연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동일한 기술이 실제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도 우연히 두 장소 모두에서 이 기술이 아무런 전조 없이 나타났다가 후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몇 번의 우연과 몇 번의 미스터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잘못된 것은 유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이론일지도 모릅니다. 바라바르는 인간의 느리고 선형적이며 점진적인 발전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대기에서 단절, 불연속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때만 바라바르는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원리에 기반한 기술적 정점에 도달했던 이전 인류나 문명 주기가 존재했고 그 문명이 아마도 전 지구적 재앙으로 인해 사라졌다는 가능성입니다. 파괴할 수 없는 이러한 흔적만을 남긴 바라바르는 세심하고 의도적인 작업의 산물입니다. 미적 목적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명한 기능을 가진 작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찢어내고 잊어버린 우리 역사 한 장의 조각입니다. 이것은 단절의 지점이며 이론에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이론과 모순될 때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는 고대 문명에 고립되고 우연한 걸작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과학과 우리보다 먼저 존재했던 세계,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물려받은 그 세계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역사 속 경기로의 여행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께는 아주 간단한 행동입니다. 저희에게는 계속 탐구하고 질문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공식적인 역사가 외면한 곳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